네, 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의 주식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약세장에서 유독 돋보이는 상승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풍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베스타스에 대해서 함영도 연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의 주식 시작합니다. 네, 함영도 연구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마 안 됐어요. 지난번에 그 초대를 드렸을 때 풍력이 앞으로 올해 굉장히 강한 테마가 될 거다. 네. 근데 이게 마치 예언이 딱 떨어지듯이 연초부터 네. 풍력, 뭐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풍력주들도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인데 도대체 이쪽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쪽 산업에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네, 산업 내용이 그 사이에 엄청 바뀌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핵심 요인들만 일단 한번 다시 정리 차원에서만 말씀을 네, 네. 드리면은 글로벌 풍력 수요는 한 2년 전부터 앞으로 2년 후까지 내년까지 100기가와트 수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형 성장이 없는 거죠. 탑라인 성장이 막혀 있었고 2025년쯤 돼야 한 120기가 정도로 수요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반면에 작년부터 좋았던 그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연 수요가 30% 20%씩 성장이 그쵸.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매력도가 되게 낮았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글로벌 풍력 ETF인 FAN 안에 구성된 모든 종목들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은 2022년에 4% 성장, 올해 2% 성장밖에 안 됩니다. 2023년이 2%밖에 안 되나요? 올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죠. 그렇죠. 성장률만 보면 되게 별로라서 작년에는 계속 풍력을 안 좋게 봤던 건데, 근데 풍력 산업의 특징이 수주 산업이에요. 그렇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3달, 6개월 안에 깔다 보니까 사실 발주를 받자마자 매출이 인식이 되는 거라면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설치하기 한 1.5년, 뭐 한 2년 전에 글로벌 회사들이 발주를 받아서 그게 수주 잔고를 우리가 트래킹하면서 주가가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동안은 이렇게 발주가 안 좋았었던 이유들이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대형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물류 차질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어요. 코로나. 그쵸. 네, 코로나 영향. 뭐 날개 하나만 해도 180m 막 이러니까 네. 배로 한번 옮기려고 해도 육상으로 가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맞아요. 뭐 배도 없었고 철도도 없었고. 맞아요. 네, 물가가 비쌌으니까. 맞아요. 그러고 이 하나의 프로젝트 규모가 되게 커요. 뭐 한 3, 4조 원 정도는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금액도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인허가 절차도 오래 걸리고 물류 차질도 심했는데 또 금리 인상까지도 엮였어요. 이거를 길게 인허가 절차를 끌어와서 이제 도장을 찍으려 하니까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프로젝트 단가를 또 다 조정해야 되고, 그쵸, 또 오래 맞아요. 걸리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풍력 산업을 눌러놨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 물류 차질은 이미 해소가 되고 있고요. 인허가 절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간소화시키려고 모든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도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정부들이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규제도 맞아요. 간소해주고. 네. 딱 유럽만 보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전력 없어서 죽겠는데 쓸데없는 인허가 절차 때문에 오래 걸려서 맞아요. 에너지 난도 더 심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력이 올해까지 설치는 별로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는 수주 산업이니까 앞으로 수주가 밀려있던 수주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올해는 펀더멘털리 상승할 게 없더라도 수주 잔고의 반등을 기대해보자라고 상승 요인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베스타스 주가에도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베스타스의 주가 흐름도 네. 뭐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라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1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뭐 기타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4분기 반등을 좀 이끌었던 베스타스, 풍력의 반등을 이끌었던 게 바로 베스타스 있는데 대표 종목이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개별적인 요인이나 이슈가 있었나요? 베스타스가 글로벌 1위 터빈 회사고요. 네, 그럼 네. 우리가 풍력발전소의 바람개비 생각하면은 날개 돌아가서 그 전력을 변환시키는 위에 모터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엔진 돼요.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풍력 산업에서는 핵심 제품이고, 네. 그거를 글로벌 1위이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마켓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한 30%, 4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사가 업황이 좋아져야 글로벌 풍력 시장도 좋아진다고 좀 맞아요, 인디케이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올해 투자 포인트로 제가 짚었던 거는 신규 수주가 이제 반등을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 2022년 실적은 적자지만 올해 흑자 전환할 거다. 그러고 그 앞에 두 개 요인이 맞물려 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주 잔고까지 반등하면 그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 계속 나올 수 있다였고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신규 수주 반등이 그 4분기 2022년 4분기 실적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실적 발표는 2월 8일 날 있을 건데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IR 페이지 들어가면은 매 분기별로 지금 현재까지의 수주가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지를 공개를 해줘요. 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트래킹이 되는데 일단은 작년 4분기에 신규 수주가 3.4기가와트가 찍혀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풍력 산업이 업황이 정상일 때 2020년도인데 그때 분기 평균당 4.4기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3분기에 이게 1.9기가로 줄었었어요. 그러니까 반보다 더 안 좋았다가 이제 4분기에 업데이트를 해보니 3.4기가로 일단은 반등을 했어요. 평시에 수주의 한 80%까지 회복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거의. 네. 근데 이게 일단은 공시된 물량만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실적 발표할 때 미공시 물량까지 같이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3.4가 아니라 뭐 맥시멈 한 4기가까지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10월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바닥 잡고 지금 주가는 한 꾸준히 올라서 한 6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중에 1번인 신규 수주의 반등이 일단 4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인 그 올해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인데 그거는 뭐 사실 이미 작년에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네. 수주를 받았던 물량, 수주 받은 물량의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선행돼서 받다 보니까 작년에 수주받은 물량의 판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올해부터 나갈 물량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게 올해부터 실적이 반영되면은 흑자 전환 다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주가는 올랐는데 전체적인 뭐 사실 4분기 한 번 신규 수주가 반등을 한 거지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갖고 있는 수주 잔고의 레벨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수주 잔고 레벨은 올해 중순쯤부터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중순이라면 한 2분기 정도부터인가요? 아마 2분기 실적 발표하는 뭐 한 7월쯤이면은 우리가 코멘트건 아니면 숫자적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4분기 실적이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지금부터도 계속 수주 기대감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수주의 턴어라운드랑 거기에 따른 실적 가시성이 좀 높아지면서 베스트하시는 계속해서 좀 좋은 투자 의견을 가져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또 최근에 이런 베스타스는 당연히 대장주니까 그렇지만 옆에 뭐 관련 기자재 업체들 주가가 난리가 났죠. 뭐 하루에 뭐 100% 오른 기업들도 있고 다른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확실히 대장주가 터빈인데 터빈도 결국에 혼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관련 기자재들을 납품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기업들의 수주를 보더라도 확실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풍력 타워 업체인 브로드윈드라는 업체가 올해 2022년에 매출액 컨센서스가 200밀리언 달러예요. 네. 그러면 한국 돈으로 뭐 한 2,200억 원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수주 발표를 냈습니다. 그게 175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2천억 원 가량.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연매출만큼의 수주를 갑자기 확 받아버렸어요. 연매출의 한 90% 정도 되는 네,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했던 코멘트는 확실히 IRA 정책이 나오면서 미국의 풍력 산업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고. 아, 회사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해줬다. 네. 그리고 그만큼 수주 받은 거는 2023에서 2024년까지 나갈 물량인데 본인들의 캐파의 50% 수준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회사도 이제는 2년간의 그런 침체기를 겪고 나서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제 풍력 타워 네. 업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CS 윈드랑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CS 윈드는 매출액이 한 2조 원인데 이 회사는 매출액이 한 2천억 원. 뭐 규모 차이는 한 있죠. 10분의 1 정도 되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산업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준 거고. 네. 풍력 블레이드 날개 업체인 TPI 컴포지츠라고도 있는데 네. 이 회사도 계속 생산 라인을 뭐 고도화도 시키고 좀 사업 안 되던 부지는 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네. 그 비용이 작년 4분기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많이 반영이 됐거지만은 최근에 있었던 발표는
GE 미국의 1등 풍력 업체죠. 그렇죠. 네. GE로부터 미국의 생산 공장에 10년 리스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 자신감이 있으니까 연장한 거겠죠. 네. 그리고 GE도 이제 앞으로 물량이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지금 이런 협력사들한테 다시 계약 연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GE랑 신규 블레이드를 개발하고 그 계약 연장한 부지에다가 이제 공장 증설해가지고 다시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거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이런 것들 보더라도 확실히 대형주인 터빈 업체들 업황이 턴어라운드하게 있는 게 보이고, 그런 게 조그만한 업체들에까지 지금 발주로 이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풍력 시장은 턴어라운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풍력 산업이 굉장히 장치 산업이고 무거운 산업이라서 돈도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도 이런 발주나 투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암시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글로벌 풍력 업황에 대해서 함영도 연구원이 코멘트를 좀 해주셨고요. 그 대장주 최근에 베스타스의 좋은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베스타스로 시작된 이러한 낙수 효과가 이 전반적인 중소형 기업들한테 온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풍력은 이런 에너지 산업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잖아요. 태양광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막 초입에 들어온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풍력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구호 외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